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의 뜻. 네,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x와 같이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식이 주어졌는데 그 식이 항등식이라고 할 때 표현이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항등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항등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어떤 문구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항상 성립한다. 이런 표현도 항등식이고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요 임의의라고 하는 것 역시 항등식을 의미합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죠. x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말.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방금 했던 표현이랑 똑같죠. 여기 이 정의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이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구나,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주어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구나 라는 것을 어떤 증명이라든지 문제 풀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선택해도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숫자들을 탁탁 선택해서 대입했을 때 항상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항등식의 성질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해야 할 것은 1번. 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러한 a는 0, b는 0, c는 0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x에 대해서라도 성립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제일 만만한 x는 0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요 주어진 별이라고 둘게요. 별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0 더하기 0 더하기 c는 0이라서 c는 0이구나.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에 1을 한번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는 0인 걸 알았으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고요. 제일 만만한 x는 마이너스 1 같은 것을 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 마이너스 b 근데 어차피 c는 0이었으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돼서 이 두 개를 한번 연립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좀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a는 0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그래서 a는 0이 되고요. a가 0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결론으로 또 b는 0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a, b, c 모두 다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역으로 a는 0이고 b는 0이고 c는 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식을 구성하면 이 역시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괄호 2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보시면 요 주어진 식을 이제 별로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할게요. 별에다가요. x는 0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는 c'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이 별식에다가 x는 1을 한번 대입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이제 이렇게 c는 c'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으니까 이 주어진 식을 살짝 정리한다면 a 더하기 b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로 x에다가 적당히 마이너스 1 같은 걸 넣을게요. 이런 숫자를 넣은 이유는 이제 거듭 계산을 할 때 숫자가 너무 커지는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이걸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걸 해도 됩니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c 프라임인데 아까와 같은 이유로 c와 c 프라임은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a 빼기 b는 a 프라임 빼기 b 프라임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요 주어진 요식과 요식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다 살짝 쓰고 한번 더 해볼까요? A 더하기 B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다. 쭈쭈쭈. 예, 그 다음에 A 빼기 B는 A 프라임 빼기 B 프라임이다. 그래서 이 식을 더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A는 2A 프라임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A는 A 프라임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A는 A 프라임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론까지 얻을 수 있어요? 네, B는 B 프라임이다 라는 결론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종합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이라는 이런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고 그러면 a와 a 프라임, b와 b 프라임, c와 c 프라임이 같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역으로 a와 a 프라임, b와 b 프라임, c와 c 프라임이 같을 때요.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는요.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인 미정계수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미정계수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양변에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요 아이를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 요 아이의 이름은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양변에 적당한 문자를 대입해서 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아이를 두 번째라고 두고 요 아이의 이름은요. 우리가 수치를 대입한다 그래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제 1번에서 주어진 아이를 보면은 이 아이가 현재 a x-1의 제곱 b x-1 더하기 c는 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한번 a와 b와 c를 결정해 볼 수 있겠니?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개수비교법으로 하기 위해서 요 x-1의 제곱을 살짝 여기다가 전개해 놨어요. 그리고 식을 좀 정리해 보려고요. 그러면 이 식은 a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 a 그 다음에 1차 플러스 b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서 상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되면서 이제 개수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수항끼리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예, a는 2였구나가 되고요. a가 2가 되면서 이거 마이너스 4 더하기 b인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5였거든요. 그래서 b 역시도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예, 좀 다른 색깔로 여기 요 아이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a는 2였고요. b는 마이너스 1이니 플러스 1 플러스 c를 계산한 게 3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는 0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좀 정리해보자면 a는 2,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는 0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개수기 비교법으로 한번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이제 개수를 한번 결정해 보았고요. 만약에 수치대입법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네, 계산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듭 계산을 할 때는 숫자가 커지면 좀 좋지 않아요. 적당한 숫자를 할 건데 일단 여기 지금 눈에 띄는 게 저는 x-1이 눈에 띕니다. 근데 여기는 x에다 1을 넣으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는 좌항과 우항에 똑같이 넣어야 돼요. 그럼 2 빼기 5 더하기 3이라서 정리를 해보면 c는 0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0이 제일 만만합니다. x에 0을 대입해보면 우리가 a b 더하기 c는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니까 3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여기가 0이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a-b는 3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 이번에 어떤 숫자 좋을까? x의 2를 한번 제가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2 빼기 1이 1이라서 거듭해도 예, 크게 계산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제 2를 대입한 거니까 8 빼기 10 더하기 5 이렇게 3이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네, 1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까 여기서 또 얘가 0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네, a 더하기 b가 1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여기다가 살짝 연립을 좀 해볼게요. 연립을 좀 해보면 두 개를 더 해볼까요? 그러면 2a는 4가 되거든요. 그래서 a는 2가 되고 a가 2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다 쏙하고 한번 넣어보면 네, b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바로 전에 개수비교법으로 계산한 것과 결론이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적당한 걸 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다른 개념이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를 항등식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주어진 이렇게 다항식을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몫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가 있을 건데 요 나누는 게 지금 현재 이제 1차이기 때문에 요 아이는 반드시 뭐일까요? 네, 맞아요. 상수항일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지금 x에 관한 항등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요 나머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어떤 x를 택해서 나머지만 있게 하고 싶은데 라는 만약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기를 뭐 하는 방법으로? 네,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겠죠? 그러려고 하면 여기다가 적당히 누굴 대입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x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식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P알파는 R이야.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